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율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 점검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27의 3분의 2제곱. 지수법칙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7은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 부분에 이제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용해주면 이제 이 둘을 열심히 곱하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3의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9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지수법칙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그런 문제. 간단하게 맞추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이어집니다. 2번은 로그 규칙도 제대로 학습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그 2 3분의 4 됐고요. 그 다음 로그 2 루트 12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 되죠. 로그 2 3분의 4 돼 있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12로 바뀌는데 더하기는 어떻게 되죠? 이제 곱하기 진수 부분에서 12 이렇게 가는 그런 항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저 4가 되겠고, 그럼 로그 2에 16 되는데, 1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죠? 2의 4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 을 다시 밖으로 나가고, 밑하고 진수하고 로그 2에 이렇게 이제 같아지면 이 계산 결과가 1 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종 연산 결과는 뭐 4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자 로그 연산 규칙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확실하게 학습돼 있어야 되겠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로그의 뭐 기본 정의 지수에서 로그 정의되는 그런 형태의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뭐 굳이 로그 방정식이라고까지 뭐 봐야 되겠습니까? 뭐 모양은 저 방정식입니다. 2x 플러스 1 이퀄 2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이쪽 부분들 이제 로그 이걸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로그 3의 9 이렇게 고쳐서 처리해도 되는데 그런 분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의 형태 3의 제곱 이런 모양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x는 어쨌든 8 처리돼서 x 값은 4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답을 무난히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이제 고쳐서 풀어가는 방법들은 뭐 살짝 이제 두 가지 제시해드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런 이렇게 풀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수식까지도 좀 처리를 해가려면 이렇게 정의 형태를 이용해서 가볍게 살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평이한 문제니까 뭐 이 정도는 학습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5,5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식이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해주면 x자리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바르게는 이쪽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2항에서 이제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2의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이런 형태를 좀 많이 쓰게 되겠죠. 헷갈리면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이동 표현 다 맞췄습니다. 근데 5,5를 지난다. 열심히 우리가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면 2에 5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y좌표는 뭐 계산해주면 이제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5 마이너스 3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의 1제곱이니까 5 마이너스 a라는 것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가볍게 4다 이렇게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됐죠? 평행 이동만 정확하게 잘 표현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리고 지나는 점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로그 그래프는 가장 기본형 그래프가 밑이 1보다 클 때 이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근선 자체가 x는 0 이렇게 점근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래프를 y로 평행이동한 이런 부분들은 점근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에 이제 영향이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식이 뭐 가장 기본적인 지금 밑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 로그 x 그래프가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식은 로그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점근선 방정식도 어떻게 됐습니까?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a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흐흐흐. 뭐 가볍게 이제 A를 하나를 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그래프가 B, 0을 지난다. 그러면 이제 로그 3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는데 일단 y 값이 0, 그 다음에 x 값은 이거 이제 아직 대입했는데 뭐 대입했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3에 b 플러스 2는 이꼴 이항시키면 1 되겠고, 그럼 이제 b 플러스 2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항시키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b 값은 1 해서 또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a 값 마이너스 2 나왔고 b 값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두 식을 더하겠달라, 뭐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점근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점근선을 통해서 그래프 모양 틀을 좀 잡아가는 거니까 나는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대입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B 값 찾는 거는 좀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 정확하게 잘 이해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밑이 2분의 1인 그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그래프 밑이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감소해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면 되겠죠. 자, 평행 이동이 있어서 뭐 축은 굳이 잡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역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0하고 뭐 1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만 나오게 되면 0 대입했을 때 최대, 14 대입할 때 최소라는 부분들을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 x에다가 열심히 0을 대입하면 로그 2분의 1에 2에 더하기 3 처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처리가 될 거니까 계산 결과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최소값은요 로그 2분의 1 되겠고 14를 대입해주니까 16이 됩니다. 더하기 3 되겠고, 이 부분은 2의 4제곱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 처리해서 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해서 최대 최소 값을 열심히 구했는데 그 결과들을 이번에 또 이제 제곱해서 더하기를 하네요. 그럼 4에다가 1 더하기 주니까 결과는 5 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를 포함한 뭐 로그 자체가 뭐 제곱이 되거나 세제곱이 되는 그런 형태라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나온 것들은 로그 그래프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중간에 이제 변화가 없이 계속 감소하거나 혹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런 그래프 모양이니까 뭐 정의역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정확하게 잘 메모하게 되면 풀이하는데 뭐 풀이가 이제 무난한 그런 문제 패턴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값이 있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의 x제곱은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는 10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똑같은 규칙이니까 25는 10의 y분의 1제곱 해서 이렇게 이제 x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이제 만든 상태에서 구하게 되는 거니까 뭐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100은 10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런 형태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뭐 답을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편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풀어갔는데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이 문제는 다른 방법 하나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둘을 뭐 곱하기 하면 되겠다 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또 복잡한 형태가 되게 되면 이 관계 부분들을 얻어내는 것이 좀 이제 곤란해지고 좀 풀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 걸 좀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 부분들 이제 로그의 정의 형태를 통해서 x는 하고 이제, 왜냐면 이제 지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수 자체를 이렇게 아예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y는 있고 로그 25에 10 이렇게 이제 구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해놓게 되게 되면 진수 부분은 이제 똑같은 숫자, 당연히 같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죠.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밑이 다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그 연산을 하려면 밑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4 y분의 1은 로그 25, 밑이 이제 10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로그 연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로그 10에 100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결과 2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로그 연산하는 그 부분만 잘 하면 이제 무난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막 아이디어를 내려고 막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나 뭐 아이디어가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로그 연산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쉬운 풀이, 좀 더 응용된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7번 가볍게 문제 자체가 뭐 x분의 더하기 y분의 1 변형이 안 돼 있으니까 가볍게 지수법칙에 의해서도 풀 수 있겠지만 좀 더 변형된 문제를 대처하려면 로그 과정 됐습니까?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하고 연관성 있는 식을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복습 잘 해서 좀 더 응용 문제까지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 중에 실수인 것만 딱 끄집어내서 설명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주십시오. 정의 자체가 x n제곱은 a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 풀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요 n이 짝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식을 보게 되면 y는 이꼴 x n제곱하고 y는 이꼴 a하고 이 관계를 봐야 되는데 n이 짝수가 되면 함수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겠고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홀수일 때는 이 a 값이 양수가 되든 0이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없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양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양일 때는 두 개가 되고 0일 때는 하나가 되고 음수일 때는 없다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느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요 n이 홀수일 때 양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와, 그렇게 되면 뭐 그냥 x를 이제 열심히 구했을 때 n제곱근 a 이렇게 돼서 홀수일 때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다. 양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되는데 니은 홀수가 되더라도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냥 a가 홀수면 그냥 홀수인 상태에서 음수면 음수인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음수라고 해서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짝수일 때 양수인 것은 어떻게 되냐? 짝수니까 뭐 x를 구했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n제곱근 a 되는 건 맞는데요. 이때는 이 a 값이 양수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음수일 때는 아예 생기지 않는 거니까 음수일 때는 없다 이런 형태가 되지.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정답은 기억만 바르게 됐다라고 답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의 부분들.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걸 이제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모양이 되겠고 그때 이제 a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이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이론 부분들을 이제 우선 정확하게 학습을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살펴가는 것도 상당 부분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론 부분들이 헷갈리면 문장 표현에서 표현을 조금 달리 해주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니까 먼저 이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9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6이라는 숫자는 4가 되겠고 4가 아니라 2로 봐야죠. 오호. 2의 4제곱인데 역수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n분의 1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게 자연수로 풀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좀 2의 지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n은 음수가 되면 이제 이 부호를 이제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n은 음수가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되려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4의 약수와 관련된 숫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처리해주게 되면 2의 4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건 2의 4제곱이고 2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가 되면 2의 1제곱 이런 형태가 돼서 자연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n값은 3개가 되겠고 이때 모든 정수 n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 이 값들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 답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숫자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고 n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7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거 지수법칙 처리해서 모양을 좀 갖춘 다음에 좀 살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상용 로그 및 그 성질을 이용하여 가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가나다라에 알맞은 숫자를 ABCD라고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7.18이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로그 7만인가요? 이런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값 형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7.18 곱하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0의 4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10의 4제곱 부분이 4 이렇게 처리되겠고 로그 7.18에서 7.18은 이제 주어진 값 형태로 이제 0.856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는 이제 가볍게 끝났습니다. 이 가 부분들은 4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좀 이쁘게 좀 잘 어떻게 좀 써놓을까요? 자, 여기다 그냥 쓰면 되죠. 여기 이제 가 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은 로그 0.0718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7.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100분의 1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또 얼마로 풀리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리고 로그 7.1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요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체육적으로 고쳐가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서 이제 가 하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는 1.86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럼 다라는 것은 자, 어떤 숫자일까요? 뭔가 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1 더하기 0.856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856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1 더하기 0.8561이라는 이 숫자는 보았듯이 로그 7.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럼 1이라는 것은 그럼 로그로 고쳐가면 뭐였겠습니까? 로그 10 이렇게 되는 거 항목이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이제 곱하게 되니까 71.8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됐고요. 다까지 해결됐고, 라를 풀어야 되는데 로그에 라를 계산했더니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0.1439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은 0.8561 이런 부분들인데 1439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이제 이 연관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8561하고 1439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둘을 합하면 1 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눈치를 좀 채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0.856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는 로그 7.18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다시 이제 10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0.718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라다라고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럼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값 나온 부분들 계산했으니까 여기 처리해주면 2가 되겠고 여긴 좀 나누기 하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해주면은 71.8하고 0.78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계산하면 이제 100이 되겠죠? 자릿수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은 100이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닌데, 그래도 풀어야 될 게 이제 4개니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일 복잡한 거가 있다면 라가 좀 복잡한 건가요? 자, 주어진 숫자 0.856이라고 이제 곧바로 매치합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나는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7.189 관련되어 있는 718들이 이제 보이는 거니까 자릿수만 잘 조절해주면 가능한 거니까 좀 가볍게 처리가 됐고요. 다 부분도 이제 무난하죠. 8561이 좀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 라 부분은 이제 1439가 보이는 거니까 8561하고 이게 둘이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좀 살펴서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까탈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상용 로그 풀이 중에서 수 구성이 같게 되게 되면 이제 소수점 부분들이 숫자가 좀 똑같아지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그런 내용들 조금 지금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릿수 어떻게 배치되는지 좀 확인한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열심히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자, 근데 로그의 진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의 성질을 좀 알아보면 로그 AB 이렇게 됐을 때 뭐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되겠고, 로그 A분의 B 이렇게 됐을 때 뭐 로그 B 빼기 로그 A 뭐 이런 식으로. 자, 진수 부분들은 항상 이제 곱이나 나누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로그 성질을 통한 이런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수 부분이 지금 여기가 이제 합차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수를 하려면 우리가 가장 기본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 이해됐습니까? 로그 3분의 2, 로그 4분의 3 해서 이제 계산해서 진수 부분이 곱이나 나누기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더하기 빼기 형태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로그
더하기 한다는 얘기는 진수 부분에 열심히 이제 이 숫자가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오면 되겠죠. 100분의 99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고쳤더니 와우 약분하는 게 딱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로그 10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00이 이제 10의 제곱빈 형태에다가 역수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주어진 모양 로그 성질을 적용해 가려면 자, 이게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 형태로 되어 있어야 연산된다. 그런 모양을 만들고 이제 연산이 되니까 연산하는 모양 가서 절차를 같이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이 이제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그 부분만 잘 챙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로그 부등식은 좀 조심해야 될 점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선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진수 부분에 이렇게 딱 써있는데 진수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런 항목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풀 건 이제 4x 이 부분하고 정의 형태를 이용하면 되죠? 됐습니까? 정의 형태를 딱 이용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밑이 0과 1 사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쓰면 무난히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이 부분들이 32가 되나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32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4, 8, 32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영역 표시를 싹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4, 8에서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가 0, 4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항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0하고 4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범위 표시. 자, 최종 답이 될 부분은 이곳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또 4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로그 부등식은 조건들이 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 밑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어진 기본식 형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이제 제대로 잘 점검하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들이 몇 개 있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조건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기본 정의들 잘 살펴서 풀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지수가 열심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등식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식을 좀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 3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8로 처리해서 2의 2x승 33 2의 x승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환을 해서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보면 더 좋고요. 그럼 이제 8t제곱 마이너스 33t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이런 부분을 다 인지했으면 뭐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8하고 4, 8, 32가 되는 거니까 8하고 4를 이렇게 매치업시켜야 되겠군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33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t값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하고 그 다음에는 4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2의 x승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x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풀었을 때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개수 중간에서 뭐 등호가 없으니까 자, 부등호 형태에서 개수를 구해서 4개입니다.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가장 뭐 이렇게 걸림돌이 크게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치환해서 모양을 좀 살짝 이쁘게 보면 되겠고요. 범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x 범위로 가고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치환해서 좀 살펴가는 부분만 잘 점검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질문 던졌는데,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세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사실 그렇다면 이제 곱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도움되는 게 뭐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항상 1이 된다는 사실이 정보가 더 이미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이제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니까 1 되겠고,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처리된 결과, 제곱했으니까 4분의 1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처리해주면은 뭐 2배까지 할까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고, 이곳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정보가 나온 상태에서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되어 있고,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 한 부분들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세제곱해서 8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이 계산 결과가 또 마이너스 8분의 3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읽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8분의 1에다가 결국은 더하기가 되나요? 16분의 9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제 16분의 2 더하기 9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11 이렇게 계산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제 큰 모양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연관 관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곱셈 공식 모양에서 세제곱 모양들만 유지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곱셈 공식은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연습 많이 했던 부분들이니까 좀 헷갈리면 이제 점검을 좀 다시 해주면 되겠죠. 여기 세제곱인데 제대로 좀 잘 못 썼습니까?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형태가 써지는 이런 부분들만 점검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런 관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곱셈 공식하고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어느 세라믹 재료는 열 전도 계수가 적절한 실험 조건에서 다음과 같다라고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에 문자들이 많은데 뭐죠? C는 0보다 큰 상수고 T1, T2는 시작한 각각 이때의 온도 측정 온도다. 알겠습니다. 열 전도 계수는 12초일 때 380도, 36초일 때 396도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주면 되죠. 계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초, 36초. 그러면 C에다가 로그 36초 빼기 12초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396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80도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군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16분의 C 곱하기 로그 3이다. 열전도 계수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108도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네요. 108도 됐을 때 온도 모르니까 T라고 쓰면 되겠고, 자, 108도하고는 그럼 36도일 때는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396도 이걸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로그 108초라고 그죠? 108도가 아니라 108초 빼기 로그 이제 36초일 때 이렇게 해서 C값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한 결과 되겠죠. 오호. 근데 이 열전도 계수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위에 식하고 이 아래 식 이제 결과 같다 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될 때 C, 요것도 이제 로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T-396도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16분의 C 로그 3 이렇게 처리되니까 C 약분되고 로그 3도 약분되고, 그럼 끝났습니다. T-396도는 이꼴 1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6을 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12도가 되는 거예요. 400. 여기 이곳에서 T값이 412도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12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역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문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입을 잘 한 거죠. 36초일 때 396도. 이게 발음이 꼬이면 안 되는데 12초일 때 380도 해서 이제 정보를 대입해서 정리를 좀 이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8초일 때 이제 풀어야 되는데 108초일 때 온도, 그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걸 이제 관계식을 해야 될까 할 때 이제 36일 때 이걸 좀 이용한 부분들이 센스 있게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이제 산수했을 때 분자 부분이 36분의 108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미리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 분자 부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12초일 때를 써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주어진 식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해서 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복잡한 관계식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대입만 잘하면 풀이를 잘 진행한다는 사실. 거듭거듭 아마 다른 문제를 좀 연습해 봤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되셨죠? 자, 대입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푸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별을 별기에 따라서 가장 밝은 별은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은 6등급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근데요, 1등급보다 밝은 별, 어두운 별도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0등급에는 직녀성, 마이너스 1등급의 시리우스, 마이너스 4등급의 금성, 태양은 마이너스 27등급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1등급 밝기는 6등급 밝기의 100배다 라는 얘기는 한 등급과는 일정한 비, 이 부분이 중요한 거군요. 일정한 비가 된다 라는 얘기는 뭐 일정한 비를 곱하기 가면 되겠죠. 1등급하고 6등급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등급에서 뭔가를 비를 곱해서 2등급이 되고 비를 곱하기 해서 뭐 3등급 되겠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6등급이 된다는 얘기 4, 5 이렇게 다 써야 되나요? 그러면 R 이게 이제 곱하기 되는 부분이 몇 번 곱합니까? 5번 곱하죠. 이 숫자 차이만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등급하고 6등급 더 밝은 거니까 거꾸로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은 아래 5제곱을 이렇게 더 밝기를 곱하기 한 결과가 이제 100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태양의 밝기는 금성 밝기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되죠? 태양 마이너스 27등급, 금성은 마이너스 4등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 차이가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23등급이 되나요? 와, 이런 결과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곳에서 그렇다면 R이라는 것은 10으로 갈까요? 10에 100은 제곱이 되겠고, 그럼 5분의 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의 5분의 2제곱인데 이곳에다가 다시 2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10의 5분의 46제곱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초준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10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요 숫자가 뭐 그대로 이제 n하고 n 값이 되면 되는 그 문제 패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럼 5하고 46을 열심히 더하기해서 51을 답하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서로소다 당연히 이제 약분 안 되는 그런 숫자였으니까 잘 푼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등급 간에 이제 일정한 비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아지고 R만큼씩 곱하게 되는데 5번은 곱하게 된 것이 100배다. 이제 R이란 것이 10의 이제 5분의 2 제곱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 풀어야 될 것은 27등급하고 4등급 하는 거니까 23등급 차이가 나는 거니까 R의 23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진 값 대입해서 표현해 가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주어진 문장 일정한 비다라는 표현을 조금만 정리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문장 길어졌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로그 2, 로그 3값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로그 2, 3을 이용해서 표현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식을 표현하려고 봤더니요. 주어진 정보에서는 밑이 10인데 밑이 5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밑변화를 통해서 로그 5분의 로그 18 이렇게 밑이 이제 10인 형태로 해서 좀 변형을 지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5라는 것은 로그 2분의 10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게 좋겠죠? 여기 부분은 로그 2 곱하기 298 이런 모양 형태로 좀 고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은 1로 바뀌겠고 로그 2 이렇게 해서 이제 빼기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고 더하기는 로그 2 되겠고 9는 이제 로그 3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고쳐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전부 다 바꿔진 건가요? 1 빼기 로그 2가 a였으니까 a로 바꾸면 되겠고 a에다가 이쪽은 2b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a, a 플러스 2b 해서 이제 표현해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 되셨죠? 자, 주어진 거 로그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만 잘 점검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밑이 주어진 것은 밑이 10인데 이제 5로 되어 있으니까 밑 변환해가는 부분들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5라는 숫자는 우리가 표현한 2, 3 부분이 없으니까 연관관계가 이제 2가 있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모 바꿔가고
빼기 형태로 표시하고 뭐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하겠습니다. 등식을 열심히 산수해달라 라고 되네요. 세제곱근인데 24, 38, 24 이런 형태가 되죠. 됐고요. 3, 4 되겠고 그 다음 6제곱근인가요? 근데 요게 이제 3의 제곱 모양인 거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세제곱근 돼 있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하죠? 9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27분의 3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이런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요 8은 세제곱 2의 세제곱이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풀리거든요. 세제곱근 3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자, 요 부분들은 3분의 4에 대한 지수법칙을 보게 되면 3의 제곱인데 6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가 되겠고 여기는 27이 이제 또 3의 세제곱 되는 거라서 3분의 1 이렇게 돼서 세제곱근 3 이런 모양이 바뀌겠습니다. 요 부분이 약분해서 3분의 1제곱 되는 거라서 이 부분도 다시 보게 되면 3의 3분의 1제곱 되잖아요. 이거 세제곱근 다시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더하기 3분의 4가 되겠고 빼기 3분의 1 처리해 주겠고 세제곱근 3 이렇게 되는 모양 상태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계산돼서 1이 되는 거니까 3 세제곱근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바꿔갔습니다. 오, 근데 이걸 또 다시 바꾸라고요? 너무합니다. 3 곱하기 이건 3의 3분의 1제곱 지수법칙으로 고쳐가면 되겠죠? 그러면 3의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고쳐놨습니다. 뭐 1 더하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P라는 부분들은 지수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P 값은 3분의 4예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 세제곱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와우, 요런 판단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쳐성이 됐고 요 부분도 이게 이제 옆에가 이제 세제곱근인데 6제곱근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수로 고쳐서 나중에 이제 요 숫자를 다시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한 거 잘한 것 같고 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뭐 9를 뭐 3의 제곱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27분의 3 아이디어를 좀 잘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이제 세우고 이 부분 만들어서 이제 공통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제곱근 앞에 이제 계수 처리해서 산수할 수 있는 모양 만들어간 부분들이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핀 것 같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뭐 2분의 1 하고 2 루트 3 제곱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로그 2분의 1에 루트 3에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수 부분에 있는 숫자들이 또 써져 있는 거니까 2 루트 3에 제곱하고 루트 3에 4제곱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 3,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 부분 9 되니까 12가 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만 이제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로그 값인데 로그 그래프가 밑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면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것에 이제 진수 부분에 대입할 숫자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소관계는 오히려 거꾸로 로그 맨 처음 숫자로 가야 되는 거니까 4에 2분의 1 있고 루트 3대 있는 이 부분의 숫자가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로그 2분의 1에 2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해서 대소관계 됐습니다. 자, 이제 진수 부분에 있는 숫자 비교를 먼저 하는 게 기본이겠고요. 됐습니까? 네, 비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그래프의 성질 밑이 이제 0과 1 사이니까 큰 숫자 대입해서 작아진다를 통해서 두 숫자를 대입 비교해가는 과정까지 되죠? 숫자 자체가 이제 뭐 복잡한 형태의 계산 결과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율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사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분면의 각이요. 하하, 사인 값 그랬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표시를 해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각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됐습니까? 3분의 1이란 얘기는 뭐 이 길을 3 해주면 높이에 해당하는 이 결과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모양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인데 이제 이 값이 y 값이 음수가 되어야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다음 이 길이도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2루트 2에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지고 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좌표 표시해서 이제 답을 해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제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부분들도 부호에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부호가 결정되면 이제 절대값만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삼각형 자체를 이렇게 3, 1 해서 2루트 2, 루트 8이니까 2루트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값 구해갈 때 그럼 3분의 2루트 이렇게 곧바로 쓰면 되겠고, 탄젠트를 구하게 되면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리화해서 4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써가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제 4분면에서 처리해도 되겠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모양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곧바로 풀어도 됩니다. 코사인 값 할 때는 이제 이렇게 3분의 계산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코사인 길이 자체가 이제 좌표에서 음수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겠고, 탄젠트는 이제 음수분의 음수, 정확하게는 이제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제 플러스 처리도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산해도 되는 그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뭐 4분면에 따른 삼각 비의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착실하게 이론 공부했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20번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수학 힘들다고 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학습 꼼꼼하게 이제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유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른 문제들까지도 복습을 잘 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학습에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 학습에 좀 보탬이 됐기 바라면서 유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